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우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80세 이후에 짧은 수명을 사는 이유와 100세 이상 장수하는 5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본인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께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80세 이후 노인분들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는 주요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은 신체 기능의 복합적인 쇠퇴입니다. 80세를 전후로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면역력 저하, 심혈관 기능 약화, 그리고 근감소증이 주요 원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심혈관 기능이 약화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며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서로 맞물려 건강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신체 기능의 쇠퇴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릴 장수 비결들이 바로 이런 신체 기능 쇠퇴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80세 이후에는 배우자와의 사별, 친구들과의 이별, 그리고 자녀들의 바쁜 생활로 인해 점점 더 고립되기 쉽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죠. 더구나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신체 활동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등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신체 기능이 더욱 빠르게 저하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인으로는 영양 불균형을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화되고 식욕이 감소하면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음식을 씹고 소화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식사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져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근력 감소와 면역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단순히 체력 저하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수면 패턴이 크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밤에 자주 깨고 낮과 밤이 바뀌거나 총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양질의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낮 동안 쌓인 독소가 제거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러한 회복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더구나 수면 부족은 다음날의 피로감으로 이어져 신체 활동을 줄이게 만들고, 이는 다시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주요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걱정 등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심장병, 당뇨병,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지금까지 80세 이후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는 5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100세 이상 장수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주목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세 이상 장수하는 5가지 비결 중 첫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라고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수명이 평균 3-5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하는 걷기 운동은 그 효과가 2배 이상 높다고 하네요. 걷기의 놀라운 점은 강도가 적당해 무리가 없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 근력을 강화시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걸으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 어깨 관절과 팔 근육도 함께 단련됩니다. 더구나 걷기는 혼자서도 누군가와 함께도 할 수 있어 사회적 고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웃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두 번째 비결은 식사 습관의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건강식을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식사 패턴을 분석해보니 3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반드시 해질 무렵에 하고 양을 점심의 절반으로 줄입니다. 이는 체내 시계를 규칙적으로 맞추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매끼 식사에 5가지 이상의 색깔이 있는 음식을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흰색의 밥, 초록색 채소, 주황색 당근, 붉은색 토마토, 보라색까지 등을 함께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끼에 20가지 이상을 조금씩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 우리 조상들의 밥상 차림이었죠. 이렇게 하면 영양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장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째 비결은 하루 한 번 이상의 깊은 웃음입니다. 단순히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매일 최소 한 번 이상 배꼽을 잡고 웃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깊은 웃음을 지을 때는 무려 300개 이상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특히 복근과 횡격막이 강하게 수축되면서 내장 기관이 마사지되는 효과가 있죠. 이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웃을 때는 엔도르핀,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하루에 한 번 이상 깊게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깊은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웃는 것이 가장 좋은 웃음 처방이 됩니다. 4번째 비결은 취미 활동의 진화입니다. 단순히 취미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년 주기로 새로운 취미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에는 등산을 시작하고 70대에는 서예를, 80대에는 스마트폰 게임을, 90대에는 유튜브 시청을 새로운 취미로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이는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나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손을 사용하면 뇌에 더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고 사람들과의 교류는 사회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장수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5번째 비결은
아침형 생활로의 전환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입니다. 대부분 밤 9시 전후로 취침하고 새벽 4-5시 사이에 기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는 자연의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해가 뜰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활력과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해가 질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숙면과 신체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화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또한 아침 시간대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비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 둘째, 식사 습관의 혁신적인 변화. 셋째, 하루 한 번 이상의 깊은 웃음. 넷째, 취미 활동의 진화. 다섯째, 아침형 생활로의 전환. 이 5가지 비결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형 생활을 하면 걷기 운동이 수월해지고, 규칙적인 운동은 식사 습관 개선으로 이어지며, 좋은 식사 습관은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더 많은 웃음과 즐거운 취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5가지 비결을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각각의 장수 비결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 걷기를 일주일간 꾸준히 하신 후 그 다음 주는 10분으로 늘리는 식으로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특히 걷기를 시작하실 때는 신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바닥이 너무 딱딱하지 않고 발목을 잘 잡아주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그리고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습관 개선의 경우 처음부터 20가지 반찬을 한 번에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일주일에 한 가지씩 새로운 반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일 먹는 반찬 중 하나를 다른 색깔의 음식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깊은 웃음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크게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연습이 실제 상황에서 더 쉽게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일기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것을 고르지 마세요. 예를 들어 서예를 배우고 싶다면 처음부터 붓글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네임펜으로 하는 캘리그라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다면 처음에는 카카오톡 사용법만 익히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아침형 생활로 전환할 때는 취침 시간을 갑자기 앞당기지 마시고 3일에 30분씩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처음 3일은 10시 30분에, 그 다음 3일은 10시에 주무시는 식으로 천천히 조절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달력이나 수첩에 매일 자신이 실천한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10분 걸었음, 반찬 8가지로 늘었음, 큰 소리로 3번 웃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장수 비결을 실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걷기를 멈추지 마시고 대신 걷는 시간을 줄이거나 걷는 속도를 늦추세요. 그리고 물속에서 걷는 수중 걷기를 병행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 개선의 경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많은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웃들과 반찬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5가구가 모여서 각자 2가지 반찬씩만 만들어도 10가지 반찬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 웃으라는 조언이 쉽지 않으시죠? 특히 우울한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말고 대신 재미있는 옛날 사진을 보거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또는 좋아하는 개그 프로그램의 명장면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었다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는 비용 문제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법,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같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침형 생활이 가장 어려우시다고요?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허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절대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졸릴 때까지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잠깐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을 하다가 다시 누워보세요. 나이대별로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60대의 경우 아직 체력이 괜찮으시다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는 균형 잡힌 식단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영양 관리를 잘 하시면 80대 이후에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80대 이상이신 분들은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되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세요. 방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장수 비결들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전남 순천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입니다. 83세에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셨던 할머니께서는 하루 5분 걷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하루 40분씩 걸으시는데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체중도 7kg 감량하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특히 걷기를 시작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과 아침 산책 모임을 만드셨는데요. 이 모임이 지금은 2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걷기 시작하면서 친구들도 생기고 우울했던 마음도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의 박영호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78세의 박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색깔 있는 음식 먹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끼 3가지 세개 음식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7가지 세개 음식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고혈압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할아버지께서 매일 드시는 반찬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신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쁘다며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의 이명자 할머니입니다. 89세이신 이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유튜브 시청을 새로운 취미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의 도움으로 겨우 동영상을 틀어보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직접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신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유튜브에서 본 스트레칭과 명상을 따라 하시면서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명상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며 요즘은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장수 비결들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전남 순천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입니다. 83세에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셨던 할머니께서는 하루 5분 걷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하루 40분씩 걸으시는데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체중도 7kg 감량하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특히 걷기를 시작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과 아침 산책 모임을 만드셨는데요. 이 모임이 지금은 2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걷기 시작하면서 친구들도 생기고 우울했던 마음도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의 박영호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78세의 박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색깔 있는 음식 먹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끼 3가지 세개 음식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7가지 세개 음식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고혈압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할아버지께서 매일 드시는 반찬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신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쁘다며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의 이명자 할머니입니다. 89세이신 이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유튜브 시청을 새로운 취미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의 도움으로 겨우 동영상을 틀어보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직접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신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유튜브에서 본 스트레칭과 명상을 따라 하시면서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명상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며 요즘은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80세가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변화를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92세에 처음으로 걷기를 시작해서 100세에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관계없이 변화에 반응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혼자 사는데 이런 변화들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내어 말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외롭지 않고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저는 거동이 불편한데 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걱정 마세요. 앉아서 하는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TV를 보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팔을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근력 운동이 되죠.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치매가 걱정되는데 이런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될까요? 네,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5가지 비결을 모두 실천하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다양한 세계 음식은 뇌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새로운 취미는 뇌를 자극하며 규칙적인 생활은 뇌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변화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것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중간에 실수하거나 며칠 쉬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년 동안 절반만 지켜도 그건 이미 큰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도와줄 실용적인 도구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 달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달력에 매일 5가지 칸을 만드세요. 첫 번째 칸에는 걷기 운동 시간을, 두 번째 칸에는 그날 먹은 음식의 색깔 개수를, 세 번째 칸에는 웃은 횟수를, 네 번째 칸에는 취미 활동 시간을, 마지막 칸에는 취침 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 앱을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녀들에게 매일 인증샷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들의 응원 메시지가 큰 힘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색깔 식단표를 소개해 드립니다.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자석 식단표를 준비하세요. 월요일은 빨간색 음식을 추가하고 화요일은 초록색, 수요일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다른 색깔의 음식을 먹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웃음 알람 설정법입니다. 휴대폰 알람을 하루 3번 맞추세요. 아침 9시, 점심 1시, 저녁 7시. 알람이 울리면 거울을 보면서 또는 창밖을 보면서 크게 한번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곧 습관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식사 시간마다 웃으시면 됩니다.
매 끼니 전에 감사합니다 하고 환하게 웃어보세요. 네 번째로 취미 시간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일주일에 3가지 취미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월 목요일은 그림 그리기, 화 금요일은 스트레칭, 수요일은 노래 부르기. 이렇게 요일을 정해두면 꾸준히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준비 키트 구성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바구니에 따뜻한 양말 한 켤레, 좋아하는 차 티백 하나, 가벼운 책 한 권을 담아두세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이 키트를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계절별로 장수 비결을 실천하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겉옷을 챙기세요. 체온이 올라가면 벗었다가 식으면 다시 입을 수 있도록요. 봄나물을 적극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음식 색깔도 다양해집니다. 냉이, 달래, 쓴바귀 같은 봄나물은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해서 활동하세요. 걷기는 해 뜨기 전 새벽이나 해 진 후 저녁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식사는 자연스럽게 차가운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때 오히려 따뜻한 국물을 곁들이면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웃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위 때문에 짜증이 나기 쉽지만 오히려 크게 웃으면 체감 온도가 2도 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가을은 습관을 정착시키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선선한 날씨 덕분에 야외 활동하기가 수월해지죠. 이때를 놓치지 말고 걷기 시간을 늘려보세요. 가을 단풍을 구경하며 걷다 보면 운동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가을에는 단풍 사진 찍기나 낙엽 스크랩 만들기 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도 좋습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웃음도 늘어나죠. 겨울에는 실내 활동에 집중하세요. 추운 날씨 때문에 외출이 어렵다면 집 안에서 하는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창가에서 팔 벌려 스트레칭하기, 방 안에서 천천히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식단에서는 특히 따뜻한 색감의 음식을 늘리세요. 호박, 당근, 귤 같은 주황색 음식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얀 무, 검은 버섯 등을 넣은 따뜻한 국물은 몸을 데우는데 아주 좋죠. 각 계절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들을 잘 활용하면 건강한 습관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 5가지 장수 비결을 실천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일주일 가장 먼저 느끼시게 될 변화는 수면의 질입니다. 아침형 생활을 시작하고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밤에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2주차가 되면 식욕의 변화가 옵니다. 다양한 색의 음식을 먹다 보면 입맛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되고 이는 하루 전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체력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장보기나 청소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무엇보다 중간에 쉬어야 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달째가 되면 근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하체 근력이 강화되어 균형 잡기가 더 쉬워지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평소 자주 느끼던 관절 통증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3달이 지나면 정서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매일 웃는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우울감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기분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6달이 되면 혈액 검사 수치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각종 수치들이 정상 범위에 더 가까워집니다. 특히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면역력 관련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뇌 건강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빨라지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혼란감도 줄어듭니다.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죠. 이러한 변화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생활 속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보기의 기술입니다. 마트에 가실 때는 항상 장바구니를 들고 가세요. 장바구니를 드는 것만으로도 팔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트 안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걸으면서 모든 코너를 둘러보세요. 이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를 고를 때는 무지개 색깔을 떠올리세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이렇게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반드시 담는 거예요. 둘째, TV 시청의 기술입니다. TV는 건강의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웃어보세요. 광고가 나오면 제자리 걸음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스트레칭 한 가지씩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자연스럽게 4-5번의 스트레칭을 하게 되죠. 셋째, 잠자리의 기술입니다. 베개 옆에 작은 감사 노트를 두세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기쁨을 하나라도 적어보는 거예요. 발견하기 어렵다면 오늘도 잠자리에 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80세 이후 수명이 짧아지는 5가지 원인을 살펴보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비결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비결들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혹은 건강이 나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늘 새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 건강을 위한 또 다른 특별한 비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